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다양한 자료들 있잖아요. 그걸 통해 금주, 그러니까 술을 딱 끊는 것이 우리 몸과 삶에 어떤 놀라운 변화들을 가져오는지 정말 깊이 있게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술, 이거 정말 우리 일상 너무 가까이에 있는데 막상 술 없는 삶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들, 이게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중요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쵸. 단순히 건강에 좋아진다 이걸 넘어서서요. 정신이 되게 맑아지고 잠도 푹 자게 되고 심지어는 인간관계가 돈독해진다거나 지갑이 두둑해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삶의 질 전반에 걸쳐서 긍정적인 연쇄 반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 연쇄 반응이요? 네. 금주 직후의 그 즉각적인 반응부터 시작해서요. 몇 달 또 몇 년에 걸친 장기적인 영향까지 오늘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 변화의 여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자료들을 보니까 금주 효과가 생각보다 엄청 빠르게 나타난다고 해서 좀 놀랐어요. 마지막 술잔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이미 변화가 시작되는 셈이네요. 네, 정말 놀랄 만큼 즉각적이에요. 마지막 음주 후 한 6시간, 그 정도만 지나도 우리 몸은 벌써 알코올 분해를 시작하면서 반응하기 시작해요. 6시간 만에요? 와. 네, 보통 한 24시간에서 72시간, 그러니까 하루에서 사흘 정도면 알코올이 몸 밖으로 완전히 배출되면서 그 지긋지긋한 숙취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렇죠. 숙취. 동시에 알코올 때문에 몸이 계속 탈수 상태였잖아요. 그게 해소되기 시작하면서 소화 기능도 좀 개선되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그리고 에너지 수준이 눈에 띄게 올라가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혈당 수치도 점차 안정화되고요. 그러니까 알코올이 빠져나가면서 바로 나타나는 회복 반응이군요. 그 자료에 피부 변화 얘기도 있던데 이것도 혹시 탈수 해소랑 관련이 깊을까요? 정확합니다. 그 술 마신 다음 날 유독 얼굴 붓고 푸석푸석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있죠. 네. 그게 바로 알코올의 탈수 작용 때문인데요. 금주하고 한 72시간, 그러니까 딱 3일 정도만 지나도 몸의 수분 밸런스가 돌아오면서 피부톤이 밝아지고 약간 촉촉해지는 느낌, 그런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된다는 자료들이 있어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빠른 변화 중 하나죠. 3일 만에 피부가요? 신기하네요. 근데요, 이 초기 단계가 모두에게 막 편안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특히 평소에 음주량이 좀 많았거나 약간 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던 분들 경우에는 알코올이 갑자기 몸에서 사라지면서 몸이 좀 혼란을 겪을 수 있거든요. 혼란이라면? 어떤? 불안감이나 초조함 같은 거요. 손이 떨린다거나 두통, 식은땀, 메스꺼움, 심한 경우에는 잠을 못 자는 불면증 같은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금단 증상. 네, 이게 보통 금주 시작하고 나서 24시간에서 72시간, 그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고요. 여기서 청취자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해 주세요. 이런 금단 증상이 혹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심하다면 절대 혼자 참지 마시고 반드시 의사 선생님이나 알코올 관련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금주 여정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렇군요. 금단 증상이 심하면 꼭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야겠네요. 근데 그 금단 증상에 불면증도 포함된다는 게 좀 흥미로워요. 흔히들 잠 안 올 때 술 한잔하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거 잘못된 상식인가 보군요? 네, 그건 정말 너무 널리 퍼진 오해 중 하나죠. 그래요? 알코올이 일시적으로 신경계를 좀 억제해서 졸음을 유발하고 잠드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는 있어요. 잠깐은요. 하지만 수면의 전체적인 질 있잖아요. 질은 현저하게 떨어뜨립니다. 질이 떨어진다. 네. 특히 여러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알코올은 감정을 조절하고 기억을 정리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렘 수면 단계를 심각하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렘수면. 그렇죠. 그래서 술 마시고 잔 다음 날 개운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피곤하고 머리가 멍한 느낌 받게 되는 거.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금주를 하면 한 일주일 정도? 그 정도 지나면 이런 알코올의 방해작용이 사라지면서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면요? 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어서요. 영국의 어떤 의사분은 금주 초기에 오히려 막 8주 동안 극심한 불면증을 겪었다는 사례도 있긴 해요. 8주나요? 와.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초기 적응기를 좀 거치고 나면 이전보다 훨씬 깊고 안정적인 잠, 그러니까 질 좋은 잠을 되찾게 됩니다. 네, 첫 주부터 몸 상태나 잠의 질에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하는군요. 그런데 많은 자료들이 특히 금주 한 달을 일종의 전환점, 중요한 변화 시기로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이때는 어떤 좀 더 눈에 보이고 의미 있는 변화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한 달. 이게 금주의 긍정적인 효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스스로도 진짜 달라지네 하고 체감하고 금주에 대한 동기부여가 확 강해지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한 달의 기적 같은 변화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좋아요. 한 달의 기적. 가장 먼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죠. 간. 간이 눈에 띄게 건강해집니다.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한 달 동안 술을 안 마셨더니 간에 쌓여있던 지방량이 평균 15%나 감소했대요. 와, 15%나요? 엄청나네요. 네, 알코올 해독하느라 힘들었던 간이 이제 스스로를 정화하고 회복할 귀중한 시간을 얻는 거죠. 야, 간 수치가 그렇게 개선된다니. 그럼 간 기능이 좋아지면 아까 얘기했던 피부 개선에도 더 좋은 영향을 주겠네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간 기능 회복은 단순히 간 건강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 특히 피부 상태랑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군요. 알코올 섭취 중단으로 탈수가 해소되고 거기다가 간 기능까지 개선되면서 몸의 염증 반응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피부톤이 맑아지고 혈색이 도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금주 경험담 들어보면 한 달 만에 칙칙했던 피부가 막 환하게 바뀌고 눈밑 잔주름도 옅어졌다고 할 정도로 드라마틱한 변화를 체감하는 분들이 많아요. 와, 잔주름까지요. 네. 더블 코리아 같은 매체에서도 이런 피부 개선 효과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얼굴에 붉은 기운 도는 거나 습진, 비듬 같은 염증성 피부 문제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 변화, 이거 정말 솔깃한데요. 그리고 체중 감량 효과도 빼놓을 수가 없죠. 한 달 금주하면 평균적으로 체중의 한 2% 정도가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는데요. 2%? 일단 술 자체 칼로리가 생각보다 엄청 높아요. 소주 한 병이 밥 한 공기 칼로리 훌쩍 넘거든요. 400에서 500 칼로리 이상이니까. 헉, 그렇게나 높아요? 네. 여기에 술 마실 때 꼭 같이 먹는 그 고칼로리 안주들 있잖아요. 그것까지 자연스럽게 줄어드니까 칼로리 섭취량이 확 감소하는 거죠. 아, 맞다. 그러고 보니 한 브런치글에서 3년 동안 운동해도 잘 안 보이던 복근이 금주 한 달 만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진짜 인상 깊었어요. 그건 단순히 칼로리가 줄어든 것만으로는 설명이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그 경험담 저도 봤는데 그게 단순히 칼로리 섭취 감소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죠? 그 글에서도 지적했듯이 알코올은 영양가는 거의 없으면서 칼로리만 높을 뿐 아니라 우리 몸에서 우선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영양소, 특히 지방연소를 방해하고 오히려 지방으로 쌓이기 쉬운 특성이 있어요. 아, 지방연소를 방해한다고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알코올이 근육 성장에 꼭 필요한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고 오히려 몸 밖으로 배출을 촉진한다는 점이에요. 근육 생성까지 방해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주는 불필요한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동시에 근육 생성을 가로막는 요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체성분 개선, 그러니까 복근이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와, 복근의 비밀이 거기에 있었군요. 이 외에도 업무 능력이나 인지 기능 향상도 중요한 변화죠. 만성적인 숙취에서 벗어나니까 아침이 상쾌해지고 하루 종일 집중력이나 생산성이 높아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잖아요. 그렇죠. 실제 한 통계에서는 금주 후에 업무 효율이 17% 이상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고요. 기억력, 주의력, 문제 해결 능력 같은 전반적인 뇌 기능이 향상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머리가 휙휙 잘 돌아간다 이런 경험담이 딱 맞는 표현이죠. 머리가 휙휙. 네. 마지막으로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암 발생 위험을 줄이는 중요한 첫걸음이 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알코올은 구강암, 식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정말 다양한 암의 확실한 위험 요인으로 밝혀져 있거든요. 네. 한 달 금주가 이 모든 위험을 없애는 건 아니지만 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성적인 손상과 염증의 고리를 끊는 아주 의미 있는 시작점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와, 정말 한 달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나 다각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는 게 놀랍습니다. 간 건강, 피부, 체중, 체성분, 뇌 기능, 심지어 암 위험 감소까지 이 모든 긍정적인 변화들이 서로 막 맞물려서 돌아가는 느낌인데요. 네, 맞아요. 금주 한 달의 효과를 종합해보면 딱 그런 패턴이 보여요. 간 기능 개선, 그러니까 지방간 15% 감소, 그리고 염증 감소가 피부 개선으로 직접 이어지고요. 칼로리 감소랑 호르몬 변화, 아까 말한 근육 합성 방해 요소 제거가 체중이랑 체성분 변화, 즉 복근 등장, 이걸 가져오는 거죠. 복근 등장. 그리고 숙취 해소랑 초기 뇌 기능 회복이 업무 효율 증가로 바로 연결되고요. 이 모든 긍정적인 변화들이 선순환을 이루면서 돌아가기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 그게 바로 금주 한 달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선순환의 시작. 근데요, 술 마시다 보면 가끔 필름이 끊겼다고 하는 블랙아웃 현상이나 다음날 머리가 몽하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경험 하잖아요. 이건 단순히 숙취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 금주하면 이런 뇌 기능 저하 문제도 근본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네. 알코올은 뇌에 직접적이고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취한다는 느낌을 넘어서 뇌의 구조와 기능 자체를 손상시킬 수 있어요. 구조와 기능까지요? 네. 관련 자료들 보면 알코올은 뇌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 시스템의 균형을 깨트려요. 장기적으로는 뇌세포 자체를 파괴하기도 하고요. 특히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이나 계획,
충동 조절 같은 걸 담당하는 중요한 영역 있잖아요. 전두엽. 네, 전두엽. 그리고 기억을 저장하고 불러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해마. 이 부분들이 알코올 손상에 특히 취약합니다. 이게 바로 술 마셨을 때 충동적이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고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거나 다음날 중요한 걸 잊어버리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현상들의 신경학적인 배경인 거죠. 아, 뇌 세포 손상이라니 좀 무서운데요. 그런데 더 흥미로웠던 점은 한 번 손상된 뇌 기능도 금주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디지털 투데이 기사에 소개된 스탠퍼드 대학 연구 결과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MRI로 뇌 회복을 직접 확인했다고요. 네, 맞아요. 아주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연구 결과들입니다. 뇌가 가진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죠. 정말 다행이네요. 브런치 글에서도 언급된 독일 뷰르츠부르크 대학 연구에서는 금주 후에 뇌세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고 특히 금주 첫 한 달 동안의 회복 효과가 두드러진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스탠포드 대학 연구는 더 장기적인 관찰 결과인데요. 네. 알코올 의존증 진단을 받았던 사람들이 평균 7.3개월 정도 금주를 했더니 MRI 촬영을 통해 알코올 때문에 얇아졌던 대뇌 피질의 두께가 여러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회복되는 걸 시각적으로 확인했어요. 와, MRI로 직접요? 대뇌 피질 두께가. 네. 더욱 놀라운 점은 금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특히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회복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는 보고예요. 와, 더 빨라진다고요?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금주를 시작하고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뇌 구조의 건강을 되돌리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거죠. 아,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금연이나 규칙적인 운동 같은 다른 건강한 습관을 함께 실천하는 것이 뇌피질 두께 회복을 더욱 촉진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와, 뇌 구조 자체가 회복된다니 정말 금주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근본적인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한 달을 넘어서 6개월, 1년 이상 장기적으로 금주를 지속하면 또 어떤 변화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장기적인 금주는 우리 몸과 마음에 더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긍정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측면을 좀 살펴볼게요. 네. 첫째는 금주가 더 이상 막 의지로 버티는 영역이 아니라 편안한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보통 한 6개월 정도 꾸준히 금주를 실천하면 뇌 보상 회로가 변화하면서 술에 대한 갈망이나 생각이 현저히 줄어들고요. 술 없는 생활이 훨씬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6개월이면 습관이 되는군요. 네. 그리고 흥미로운 연구 결과 중 하나가 단 30일간의 금주 경험만으로도 6개월 뒤에 과음하는 빈도나 양이 의미 있게 줄어들었다는 보고예요. 정말요? 한 달만 했는데도요? 네. 그러니까 일단 한 달만이라도 시도해보자는 그 단기적인 노력이 장기적인 음주 습관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중요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오, 그렇군요. 둘째는 여러 만성질환의 발병 위험이 크게 감소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죠. 고혈압, 심장질환, 뇌졸중 같은 심뇌혈관 질환은 물론이고 알코올성 간질환, 그러니까 지방간, 간염, 강경변증, 그리고 췌장염, 특정 유형의 암, 아까 말씀드렸던 거요. 그리고 2형 당뇨병 발병 위험까지. 이 모든 심각한 질환들의 위험 요인에서 알코올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거든요. 네. 따라서 장기간 금주를 유지하는 것은 이런 만성 질환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쵸. 예방이 중요하니까요. 셋째,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인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과도한 음주는 간 기능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면역세포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억제하고 염증 반응을 유발해서 면역체계 전반을 약화시키거든요. 아, 면역력까지. 네, 헬스조선 기사에서도 지적했듯이 간 손상이 심하면 바이러스 감염에도 더 취약해지고 증상도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6개월 이상 금주를 통해 간 기능이 회복되고 몸의 염증 수치가 낮아지면 면역체계도 다시 재기능을 찾아서 감염병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건강의 기본이네요, 면역력은. 넷째는 장기적으로는 피부 탄력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까 단기적인 피부톤 개선을 이야기했지만 W코리아 같은 자료에 따르면 장기적인 금주는 피부 노화와 관련된 콜라겐 생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부가 더 탄력 있고 건강해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오, 콜라겐 생성까지요? 마지막으로 정신건강 측면에서의 안정효과입니다. 뇌 기능이 점차 정상화되고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회복되면서 알코올 사용과 관련되었던 만성적인 불안감, 우울감, 급격한 감정 기복 같은 것들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물론 금주가 모든 정신건강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지만 알코올이 기저에 있던 문제를 악화시키거나 유발했던 경우라면 상당한 개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듣고 보니 신체 건강은 물론이고 정신 건강까지 정말 우리 존재의 여러 층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군요.
그렇다면 이런 몸과 마음의 변화를 넘어서서 금주가 우리의 인간관계나 재정 상태처럼 삶의 다른 영역들에도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럼요. 당연하죠. 금주의 긍정적인 파급 효과는 우리의 신체적 정신 건강을 넘어서 삶의 질 전반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됩니다. 오, 삶의 질 전반이요. 네. 우선 대인관계의 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술 때문에 저질렀던 말실수나 충동적인 행동, 그걸로 인한 다툼이나 오해, 술자리 때문에 지키지 못했던 약속, 또 술 마시는 문제로 인한 가족 간의 긴장,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훨씬 더 안정적이고 신뢰에 기반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술 때문에 겪는 관계 문제가 참 많죠. 한 브런치 글에서는 떠벌림 효과라는 재미있는 개념을 소개했는데요. 떠벌림 효과요? 네. 주변 사람들한테 나 이제 술 끊었어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스스로에게는 약속을 지키려는 동기부여가 되고 동시에 주변 사람들로부터는 지지와 격려 그리고 변화에 대한 신뢰를 얻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일리 있네요. 또 홀리우드 배우 애네 스웨이가 어린 아들과의 시간을 온전히 보내기 위해 일정 기간 금주를 선택했다는 사례처럼 소중한 관계를 지키거나 개선하려는 동기가 금주로 이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금주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그런 선순환을 만들기도 합니다. 네, 관계 개선 중요하죠. 또 다른 영역은요? 그리고 돈 문제, 재정적인 이득, 이거 생각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아, 돈이요? 얼마나 절약될까요? 단순히 술값만 엇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술자리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그 비싼 안주값, 늦은 밤 귀가를 위한 택시비나 대리운전 비용, 술 마신 다음 날 숙취해소를 위해 쓰는 비용, 이런 부수적인 지출까지 고려하면 정말 상당한 금액이 절약됩니다. 그렇네요. 술값 말고도 나가는 돈이 많죠. 한 브런치 글쓴이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금주를 통해 월 평균 30만 원, 연간으로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어요. 와, 연 3,400만 원이요? 엄청난데요. 네, 이렇게 모인 돈은 단순히 아꼈다는 만족감을 넘어서 저축이나 투자, 자기개발, 여행, 혹은 가족을 위한 선물 같은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 되는 거죠. 진짜 그러네요. 그 돈이면. 마지막으로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변화인데요. 바로 자기 효능감의 향상입니다. 자기 효능감? 네, 금주, 특히 술을 좋아했거나 습관적으로 마셨던 사람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거든요. 이 도전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경험 그 자체가 나도 어려운 일을 스스로의 의지로 해낼 수 있구나,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을 내가 통제할 수 있구나 하는 강력한 믿음과 자신감, 즉 자기 효능감을 심어줍니다. 마인드짐 같은 자료에서도 이 심리적인 이득을 강조하죠. 네. 이렇게 얻어진 자기 효능감은 비단 금주라는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다른 어려움이나 도전에 맞서는 긍정적인 태도와 문제 해결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심리적 자산이 됩니다. 관계 개선, 재정적 여유, 그리고 자기 효능감까지. 와, 정말 금주는 단순히 술을 안 마시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군요. 삶의 여러 영역에서 긍정적인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막 금주를 결심했거나 시도하려는 청취자분들께 공유해주신 자료들이 어떤 현실적인 조언들을 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시작하는 방식에 있어서 술을 단번에 딱 끊는 게 좋을지 아니면 서서히 줄여나가는 게 좋을지에 대한 의견도 좀 분분한 것 같더라고요. 좋은 질문입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그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들이 유용한 지침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릴 수 있는데 한 헬스조선 기사에서는 무작정 오늘부터 완전 금주 이렇게 선언하고 단번에 끊으려는 시도가 오히려 심리적인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높여서 실패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해요. 아, 너무 급하게 하면 오히려. 네. 그래서 대신 좀 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접근법으로 점진적인 감량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일주일에 마시는 횟수나 한 번 마실 때의 양을 조금씩 줄여나간다거나 아니면 이번 주는 딱 하루만 마시지 말아보자 와 같은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성공 경험을 쌓으면서 점차 그 목표를 늘려가는 방식이죠. 오늘 하루, 이번 주말, 이번 달과 같이 달성 가능한 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걸 성공했을 때 스스로를 좀 칭찬하고 보상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작은 성공 경험을 쌓아가는 거군요. 네. 또한 금주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술을 대신할 건강한 대안을 찾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해소나 기분 전환을 위해 습관적으로 술을 찾는데 술이 사라진 그 빈자리를 채울 긍정적인 활동이 없다면 다시 술의 유혹에 빠지기 쉽거든요. 그렇죠. 허전함을 느끼거나. 네. 운동, 명상, 요가, 새로운 취미 배우기, 친구나 가족과의 깊은 대화, 문화생활 즐기기 등등. 술 없이도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마인드짐 자료에서도 이런 건강한 대처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술 대신 할 수 있는 즐거운 활동 찾기.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내가 왜 금주를 하려고 하는가, 이 동기, 이걸 스스로 명확히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더 건강해지기 위해
가족과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돈을 모으기 위해